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일렌 요양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장의원입니다.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병원에 실제 직접 자문을 해주고 계신 미국에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이춘기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오늘 오셨고요. 다양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오늘 이 자리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그 다양한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지를 처음에 주셨던 그 질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질문을 한두 분 정도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교수님께서 하루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내일 오후에 직접 환자와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표대로 내일 교수님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 유방 상피내암 14년 전 왼쪽 유방암 3기 수술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호르몬 양성인데 타목시펜 부작용이 심한데 꼭 먹어야 할까요? 타목시펜 먹으면 장후 내마감 증식도 된다는데 유방암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원가에서 3년 일하고 86년에 혈액종양내과가 없었어요, 대학에. 근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 제 은사님이셨던 박경욱 선생님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해가지고 1년 6개월간 혈액종양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 혼자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환자는 많고 그래서 너무나 현실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 제 입장에 제 능력 한계를 느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89년도에 미국 아이오와 의과대학에 가서 1년을 일을 했습니다. 백혈병 치료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거기 계신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다시 와서 이제 대학병원 교수직으로 해서 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92년도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처음 계획은 3년 하고 나오기로 제 부모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 어기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목시펜 한 알이거든요. 미국 여자분들 아주머니들도 이 약 딱 가지고 와서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코앞에다 딱 들이대고 니도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독한 약인지. 이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계속 증식을 시켜요.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것이 유방암 세포가 가지고 있으면 피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에스트로겐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유방암 세포를 증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으로 타목시펜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 양 이름이 있거든요. 첫째로 우울증이 생겨요. 그 멍하고 폐경이 되지 않았는데 폐경된 증상이 나오고 식은땀 나고 밥맛 떨어지고 잠 못 자고 어느 선에까지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서 특별한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걸 알아보자.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알만 먹어요. 4주를 먹어봐요.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4주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 주는 2번, 일주일에 2번이니까 월요일, 목요일. 그래가지고 4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도 괜찮으면 그 다음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도 4주 지나서 괜찮으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고 4주를 가서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이제 날마다. 그러다가 이런 그 계획으로 약을 드시라 했는데 먹으니까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거 약 먹기가 힘듭니다. 내 일상이 망가지고 나가기 싫고 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전 단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드십시다. 이 호르몬 제제를 먹으면 얼마만큼 암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느냐? 약 10%예요. 2기 유방암으로 제가 수술을 받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20% 정도 암이 재발할 수 있겠다 하고 나왔을 경우 타모Ｘ펜 먹으면은 그 중에 10% 떨어집니다. 나머지 10%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해서 이제 떨쳐요. 그러면은 2기나 3기 유방암이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95%, 98%에서 암이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고생은 하죠. 그 10% 도움이 절반 먹는 걸로 해서 그러면 5% 떨어지냐? 아직은 몰라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못 먹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절반이라도 먹고 보호를 받으십시오 하는 게 100번 나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임상 실험을 이제 처음 타모Ｘ펜 만들어 가지고 수십만 환자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긴가를 이제 그 임상 실험 1기 임상 실험, 2기 임상 실험, 3기, 4기 이렇게 가는데 4기까지만 있습니다. 자궁 내막 암이라 해서 보통 이런 약 사용하지 않으면은 20만 명에 한 명이 생겨요. 일반 사람 20만 명에 한 명이 생긴데 타모Ｘ펜을 줬던 20만 명에 3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를 딱 하는 입장에서는 3배 이상 생겼다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배라는 게 20만 명에서 한 명이 20만 명에 3명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반드시 매년 타모Ｘ펜을 들고 있는 기간 동안 검사하도록 하고 중단되면 그부터 5년 더 매년 검사해서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겁니다. 암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식습관, 실생활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피하시고 항상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세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4번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셔서 신체적으로 단단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 살아가는 환경에 암을 유발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태운 음식, 담배 피우는 거, 술 많이 마시는 것, 많은 연구를 통해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것을 증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드세요. 아니면 끓여서 식힌 물 드시든지 그 필터 사용하는 정수기 해가지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음식은 좌우지간 저희 나라 음식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돈 더 들이셔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균형 있는 음식 요양병원에서 드릴 때 그걸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눈여겨보시고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 그대로 배우신 대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유방암 환자들 제일 관심 많은 게 콩, 두유 그잖아요. 네, 우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콩 종류의 그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그 파이토케미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 지장 없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쪽 사람들도 8명 여성분 중에 1명이 유방암이 생겨요. 그러면 동네를 한번 들어갔다 하면 4집 중에 1집은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냐 이거 연구를 아주 많이 하거든요. 우유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콩에 대해서도 소이빈 조사했고 소이빈 말고도 또 멕시코 계통에 이런 데서 먹는 그 다른 콩들이 많아요. 전부 조사했는데 결론은 별거 없더라 합니다. 결론은 우유를 많이 마시면 대장암이 줄어듭니다. 유방암에는 관계가 없어요. 우유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외국 여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시아권 밖에 나가자마자 먹는 것 천지가 유제품이에요. 치즈, 버터 안 들어간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음식 잘 챙겨준 다음에 치즈 꼭 하나씩 나오는데 그걸 그쪽에서는 평생 먹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적인 음식 하나를 꽂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 피하면 내 암이 좀 덜해지겠다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마음 편하게 대신에 균형 있게 드시고 즐겁게 다른 데로 신경을 쓰시면서
설령 돈을 모아가지고 내 특별한 음식을 먹다 생각을 하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억울하잖아요. 치료 끝나면 웅크리고 있었던 걸 푸시야 기분이 좀 나으실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하나인데. 네, 그 사이다 발언 저 감사드리고. 근데 교수님이 강의 때 항상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다 먹어도 좋은데 태운 음식, 특히 이제 레드미트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예, 이거 태워 먹는 건 좋지 않다고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자제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에 자꾸 부으신가 봐요. 그래서 항암에 왜 붓고 가렵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붓고 가렵다 이건 아마도 알레르기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특별히 이런 항암제 중에서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약들이 있어요. 유방암 치료할 때는 두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티어라고 하고 다음 하나는 텍솔이나 페클리텍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담당한 선생님한테 직접 지난번 치료 받은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약물 찾아서 제가 이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선행 항암 6회를 마친 상태이고 2월 26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전 절제와 부분 절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유방암 치료는 부분 절제, 그러니까 암 있는 주위만 덜어낸 것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어떤 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900년대 초에는 이제 암이 있는지를 다 알았지만은 약도 없고 그 당시에는 방사선으로 치료한다는 것도 몰랐고 했는데 암이 있는 유방을 절제를 했더니 얼마만큼 재발했다. 그래서 그걸 1920년대 그러면 그 절제를 더 확대를 해서 가슴 이 갈비뼈 앞을 덮고 있는 가슴 살까지 드러내는 수술을 했더니 재발이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1948년까지 50년 가까이까지 수술 방법이 계속 더 깊게 넓게 띄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암 걸렸다는 그 하나로 병원을 갔더니 가슴을 덜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 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술했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절제한 걸 유방 그 밑에 있는 가슴 살 갈비막을 덮고 있는 그것만 남기고 다 띄어버리는 수술. 그렇게 했더니 줄어들긴 했어도 암이 재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 받으신 분들이 평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그래서 항암제를 쓰니까 그렇게 크게 수술 안 하신 분들도 재발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수술 부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유방 전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유방 암 있는 데만 드러내고 항암제로 나머지는 처리하자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했더니 재발률이 올라가요. 근데 그 재발의 대부분이 수술했던 자리만 재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적게 하고 그 국소에 재발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자 해가지고 부분 절제를 했던 분들한테 방사선 치료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던 분들의 재발률이 완전 절제했던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대로 건너와요. 뭐냐면 부분 절제를 하십시오 했을 때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유방암 치료에 부분 절제했는데 방사선 치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의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 절제할 때는 방사선 치료하고 완전 절제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겨드랑이나 임파선 암이 번져 있을 때나 목 주위에 암세포가 또 번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방사선 치료를 완전 절제를 해도 권고를 합니다. 완전 관해가 됐다는 것은 사진으로 진다는 게 아니고 수술합니다. 수술해가지고 수술해서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병리 검사상 완전 관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완전 관해가 되셨다면 정말로 치료가 잘 돼서 좋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병리 검사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술 후 근육량이 많이 빠졌는데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본연의 근육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육을 원상 회복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간단한 겁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위암 수술하면 비타민 12, B12 이게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점막을 많이 떼어내버리니까 거기서 장관에서 비타민 12를 흡수하는 물질을 분비를 하거든요. 위에서. 근데 그게 떼어져 있으면 비타민 12가 부족해지고 빈혈이 생기시고 힘이 빠지고 운동 안 하셔서 근육이 빠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질병이 있어서 치료한 뒤 운동을 한다 할 때는 첫째 근육을 늘리시는 게 아니고 운동량을 늘리는데 본인의 몸이 그 증가된 운동량을 받쳐줄 만한 힘을 키우는 겁니다. 1시간 걸었을 때 피곤한 것이 한 달 동안 걸었더니 그 다음 달에는 1시간 20분 걸어도 피곤이 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종양이 2cm가 넘어서 위장관외과에서 12월 22일에 재차 수술을 했습니다. 타 장기로 전이는 안 됐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방사선이나 다른 치료들은 안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치료는 순서가 있거든요. 이제 1기다 그러면은 수술만 해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2기, 3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아까 저 유방암에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하셨던 것처럼 항암 치료를 먼저 하시고 회복 오면은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은 호르몬제를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법이 있어요. 그 전에 했던 치료하고 지금 치료하는 그 틈새가 2달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치료를 해서 그 전 치료를 더 보강해 주는 게 없어져요.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뭐냐면 유방암 수술했는데 암 수술한 자리에 염증이 생겨요. 합병증이 그 치료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는 2달을 넘어볼 수가 있으니까 2달을 넘기지 않도록 환자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서 뿌듯뿌듯 그걸 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이 지나셔서 설령 필요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덧붙여서 해서 도움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1년 이상 지났을 때는 이전에 받았던 치료 완전히 종결된 걸로 칩니다. 그래서 재발이 됐냐 안 됐냐를 검사하는 시기입니다. 치료를 덧붙이는 시기가 아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갑상선암인데요. 저희 병원에 갑상선 환자들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마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많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 후 동위원소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이신데요. 동위원소 치료 후 부작용은 없는지 향후 재발 가능성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병원장님이 또 이비인후과 또 전문이시니까 일단 이비인후과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종양내과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쭉 봐보면 특별한 후유증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대체로 좀 피로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저희 뭐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암 환자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피로와 통증 이게 제일 많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고 일시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약을 좀 중단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목 주위가 좀 부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쪽 위쪽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침샘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침샘염이 온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미각이 좀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예민한 곳이 골수에서 만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게 생성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되는 기간이 약 10일에서 12일. 주사를 맞으신 후 10일 정도 지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혈소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백혈구가 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갑상선 암인데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 동위원수 치료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무리 암이 번졌다 할지라도 3기예요. 수술하고 동위원수 치료를 했다 그러고 병기가 3기다 하면은 완치율이 95%에서 98%입니다. 놀란 마음 내리시고 치료 끝내시고 돈 모아서 놀러 가세요. 췌장암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폐 전이가 되신 분이시고요. 2020년 3월에 발병됐다고 하시는데 TS1 항암제를 먹는 중이고 그 먹는 항암제로는 이제 TS1이 마지막인데 맞는 항암제가 더 이상 맞는 항암제 없다고 하시고요. TS1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또는 새로운 먹는 항암제가 언제 나올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췌장암이 전이가 돼서 발견이 됐다 아니면 항암제를 치료를 했다면 완치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약을 드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 괜찮으시고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마지막입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저에게 임상 실험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흑색종이라고 해서 피부에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점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게 전신에 퍼져서 저희가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약이 하나가 FDA 승인이 되지 않은 약이 하나가 있었어요. 키트루다라는 약인데 그때 당시는 흑색종이 뇌에 퍼졌다 하면은 저희가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 예측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이분이 그동안 치료를 이 키트루다 하나만 가지고 치료를 지금까지 받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약이 명약이 될지는 모릅니다. 한참 지금 새 약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물어보고 가능하면은 거기에 참여를 하세요. 폐암은 재발 전이가 잘 된다고 들어서 방심하다가 다시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폐암을 재발 전이에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폐암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암입니다. 1기, 3기, 4기 그런 폐암이 있고 또 다른 폐암은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데 이건 1기, 3기, 4기로 하질 않고 국소적으로만 국한이 돼 있냐 아니면 이게 좀 퍼졌냐 이렇게만 이야기해. 왜냐? 조금이라도 퍼져 있는 게 보이면 이건 100% 나중에 약물에 반응을 않고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이라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 하건 잘하지 않건 상피세포 폐암, 선세포 폐암 이런 경우는 병기에 따라서 재발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기에 폐암을 발견해서 수술을 하셨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로 그 운이 좋으신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2기에서 3기, 그 다음에 근데 3기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대부분 환자가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하는 것은 수술하기 전 6개월 항암 치료 더하기 면역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2년간 면역 치료 이게 치료 그 순서입니다. 3기가 아니고 1기, 2기 해서 수술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은 곧바로 또 절개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담배 때문에 생긴 폐암은 그 다른 정상적인 조직으로 보이는 폐에서 따로 생길 수 있는 폐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담당 선생님이 이때 검사하십시오. 1년에 한 번,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CT 스캔 하셔야 됩니다 하면 하셔야 돼요. 일단 전립선암 3기 환자분이십니다. 현재 항암 주사 6개월 맞고 3개월에 다시 맞는 날이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운동을 좀 심하게 하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항호르몬 주사의 후유증은 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혹시 후유증이나 연관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전립선, 여자분들에게는 유방암. 이게 이제 호르몬 관계로 생기는 암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방광으로 번졌다 그러면 4기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셨다 할지라도 그 부위에만 국한돼서 저혈입선이 퍼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첫째로 자주 하셔야 되고 PSA 검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번지는 것을 빨리 잡을 수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 저혈입선 암이 사기로 퍼져 있다 했을 때는 수술을 대부분 안 씁니다. 항암제 치료 약물, 항암 화학요법하고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없애는 항호르몬 주사를 같이 맞습니다. 뇌하고 고환하고 연결되는 것을 끊어버리는 약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맞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1년치를 2번 나눠서 맞는 경우에 한 번 맞을 때 그 양이 3개월이나 한 달에 맞는 것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폐경기 들어갈 때 생기는 증상하고 똑같이 납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잠 못 자고 식은땀 나고 불안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증상이 그 약을 사용하면 남자들은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근육이 소실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남자분들한테는 갑자기 없어지니까 특히나 운동을 않고 집에만 계신 분들은 근육이 그냥 빨리 소진을 하게 되고 또 골다공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항호르몬 제제 맞으실 때는 골 밀도가 어느 정도 하는가 미리 알고 하셔야 되고, 또 이 약 자체는 혈당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당뇨기가 좀 있으셨다 한데 이 주사를 맞으시면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사 맞는 기간 동안. 근데 사기락에서 주사를 평생 맞으십시오 하면 평생 동안 혈당이 당뇨 수준의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PSA 수치는 당초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다시 수치가 올라갈까봐 항상 불안하다. 두 번째로는 극복하려고 나름 열심히 운동 식이요법을 합니다만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나요? 저혈입선이라는 것은 방광에서 소변이 모아져서 요도로 나오는 곳에 방광 바로 아래에 둥그렇게 요도를 쌓는 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이가 될 때는 고안에 있는 구조물이나 방광 그 벽으로 번지는 것이 많고, 또 하나는 뼈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혈입선암은 모든 암 중에서 뼈로 전이가 아주 많이 됩니다. 만약에 뼈에 전이가 됐다면은 뼈에 전이 된 부위에 방사선 치료하셔야 되고, 그리고 뼈를 강화시키는 치료약을 받으셔야 돼요. PSA 수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0까지 가려면은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 합병증 그리고 치료 과정에 반응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로 치료를 하실 경우는 30년 이상 전이성 저혈입선암을 가지시면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그 확률이 약 15% 되고요. 평균 10년은 탈 없이 다들 잘 지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나 식이요법 하신다고에 관심이 있으시다는데 특별한 음식, 특별한 삶의 방법으로 해서 암이 덜해지고 찾아오지 않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고 있는 저희 한국식 음식은 사실은 건강식이에요. 유방암 환자인데요. 저기 선항암 후 수술을 하기로 해서 6차까지 표적항암을 하라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4차가 끝나고 이제 곧 5차를 하게 되는데 2차 하고 나니까 숨이 이렇게 가빠가지고요. 굉장히 숨이 가빠서 조금 더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산병원을 다니는데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거기서 핵의학 검사 심장도 하고 했는데도 별 이상이 없다는데 이게 뭐 항암 부작용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항암 부작용인지 몇 개를 지금 맞고 계세요? TCHP라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지금 현재 권고되는 치료가 그 약 4개를 사용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근데 굉장히 독해요. 표적 치료라는 것이 2가지 약이 있습니다.
헐셉틴하고 프로제다라는 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약이 심장을 약하게 해요. 나머지 TC라고 해서 이 카보플라든, 텍스테어를 사용하는데 텍스테어라는 약이 발로 가는 신경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성 그 신경 합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의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말씀을 신뢰를 하시고 4가지를 한꺼번에 3주마다 한 번씩 6번 몽땅 집어넣어서 그냥 속전속결로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 참으시고 심장 이상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경우는 어느 부작용들은 오래가고 대부분 경우는 3개월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깨서 너무 걱정이 돼서 환자분이 왔는데 당신 암이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하는데 나무 이야기 하는 것처럼 행동하신다 하는 환자가 있다면 제가 더 걱정을 해요.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한 것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 걱정하신 건 괜찮습니다. 잠 못 자신 건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다 보면 쉬운 생활이 아니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생활이 옵니다. 그걸 특별히 본인이 약을 먹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구나.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건강함으로써 내 집안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순서를 정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세요. 의사가 별게 아닙니다. 저희들 별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환자분들의 그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 뿐이에요. 처음 본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야 이건 정 너무했다 하면은 다른 의사 찾으셔야 돼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나시고 잠 못 주무시고 기가 막히고 그런 말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해보셔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화두고 또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면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운동 그리고 음식, 수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 음식 맛있게 잘 드시고 또 무한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완치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